네, 안녕하세요. 오늘 증권사의 시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엔비디아의 엄청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23년도 2분기, 그러니까 엔비디아 기업 기준으로는 회계연도 24년 2분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5시 그리고 6시에 컨퍼런스 콜까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일부 글로벌 또 증권사 쪽에서는 굉장히 좀 큰 폭의 서프라이즈를 예상한 쪽도 있었지만 컨센서스를 엄청나게 크게 상회하면서 이 메가 서프라이즈라는 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엔비디아 한 개의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 에서 그치지 않는 그 조금 더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AI 트렌드라든지 반도체 그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여기에 엔비디아에 관련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드러난 그런 함의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인 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키움증권, SK증권 그리고 기사가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이 기사 내용들을 좀 참조해서 좀 작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상회 그리고 가이던스 대폭 상향. 엔비디아는 회계년도 24년 2분기에 호실적에 이어서 다음 분기인 3분기 실적 가이던스까지 완벽하게 이뤄냈습니다. 완벽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1% 2배가량 전 분기 대비해서 88%가 증가를 했죠. 조금 기억을 되돌려 보면 엔비디아가 이번에 5월 달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도 시장에서 엄청나게 깜짝 놀랄 만한 실적과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신고가를 뚫고 엄청나게 급등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리고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고요.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도 88%가 증가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기존 가이던스였던 11빌리언 달러를 한 21% 정도 상회하는 그런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2.70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거의 30% 가량의 좀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데요.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429%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적인 이번 2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도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었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죠. 이 주당 순이익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게 얼마나 서프라이즈한 실적이냐라는 걸 봤을 때 1분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로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로 엄청난 시장의 주목도를 모으면서 AI 반도체에 대해서 이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고 공급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시장이 전체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때 1분기 실적 발표가 컨센서스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1.09달러였습니다. 컨센서스는 0.92달러였고요. 그런데 이때도 서프라이즈였는데 이번에는 예측치가 2.07, 예측치조차도 2배 이상 주당 순이익이 증가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을 30%가량 뛰어넘는 실적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수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회계년도 3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이제 16빌리언 달러를 제시를 했는데요. 약 한 20조 원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게 3분기 가이던스 컨센서스가 12.5빌리언 달러였기 때문에 이것보다 3분기에는 더 크게 성장할 거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면서 저번 분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역시 72% 정도로 컨센서스인 70%를 상회했고요.
특히나 이러한 호실적을 이끌고 좋은 가이던스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 근거는 바로 데이터 센터 사업부 매출이겠죠. AI 반도체와 서버용 반도체겠죠. 전년 대비 171%, 전 분기 대비 141%가 성장하면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그래서 현재 그 반도체 섹터에 최근에 좀 드리웠던 그 경기 침체와 IT 수요 부진, 이런 매크로 부진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AI 수요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예상조차도 상회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적으로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부문 분기별 매출 추이입니다. 전 분기가 여기였고요. 이번 분기가 여기네요. 전분기가 제가 4천이라는 숫자에 네모를 쳤지만 4천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수치가 전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었는데 이것이 10빌리언 달러겠죠? 10빌리언 달러를 상회하는 그런 수치로 데이터 센터 매출 자체가 전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이 요인이 무엇이냐? 바로 LLM,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도 하고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도 하죠. 이 거대 언어 모델 구축을 위한 엔비디아의 H100 모델의 수요가 견조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엔비디아가 직접 사측에서 H100 그리고 HGX, 이 서버용 제품, 하이엔드 서버용 제품을 말합니다. H100, HGX 제품을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오라클로부터 이례적으로 강한 수요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거대 언어 모델 응용처의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속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AI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실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엔비디아는 AI GPU 출하는 A100, H100의 전에 가장 상위 모델이었죠. A100에서 H100 중심의 출하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향후가 멀지 않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A100과 H100의 비중은 약 3대 7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대자연건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H100의 ASP, 판매 단가가 A100 대비해서 약 2배가량 높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 H100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또 이익단으로 굉장히 마진단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매출액 가이던스를 높일 수 있었던 좀 근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AI 황제 엔비디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 급등. 실제로 시간외에서도 주가가 8%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을 때 6%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여기에 엔비디아가 4만 달러짜리 AI 칩, 이게 H100을 의미합니다. 생산을 4배로 늘린다. 그래서 고성능 AI 칩 생산을 현재 최대 4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나도 많고 공급 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캐파를 최대 4배까지 늘리겠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향후에 어떤 영역에서 좀 수혜가 나타날 것이냐? COWS 캐파 추가 확보로 엔비디아 벤더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첫 번째로 예상이 됩니다. 이 COWS는 반복적으로 몇 번 설명을 드렸었죠. TSMC의 후공정 패키지 공정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TSMC 내에서 추가적으로 이 COWS 캐파를 확보하면서 QOQ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출하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트렌드는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엔비디아가 TSMC 내에 그
후공정 패키지 공정, 캐파 확보를 확대함에 따라, 그리고 TSMC가 여기에 따라서 COWS의 증설을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최근에 좀 발표가 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증설 규모에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출하량 증가 수치는 더욱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조한 수요 속에서 출하 증가가 계속된다라는 부분은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국내 밸류체인의 실적 상향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직접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기업들,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거나 엔비디아 향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실적적으로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신제품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GH200이라는 모델을 이번 분기부터 출하를 시작했고, 이 GH200 모델의 내년 2분기부터는 HBM3E를 탑재한 제품, 그러니까 지금 현재 HBM3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겠죠. 이 제품이 출하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GH200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슈퍼 CPU라고 불리는 그레이스 칩과 H100 GPU를 함께 탑재한 본격적인 AI 컴퓨터라고 좀 손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AI 수요 강세 속 이제 업황 관점에서는 Q 증가보다 ASP 증가에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SK증권의 또 시각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AI향 수요를 제외하면 기존 주요 전방 수요의 회복세는 예상 대비 좀 더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주요 칩메이커 업체들의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추가 감산 발표가 좀 일부 나타났었죠. 또는 감산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스탠스가 좀 공통적으로 나타났었죠. 이것이 공급을 수요에 선행시키지 않겠다, 수요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AI 반도체와 AI 수요를 제외하면 반도체 전체 업황에서의 Q 증가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믹스 개선을 통해서 수익성 제고, 그리고 선제적 실적 회복을 가시화하는 그 여부가 이제 저희가 반도체 종목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주요 포인트,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HBM3E 채용 제품을 내년 2분기에 탑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하는 업체가 기업가치 제고에 좀 용이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증가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ASP가 높은 AI 수요 강세 속에서 ASP가 높은 그 고마진 제품들을 바탕으로 이 제품의 믹스 개선, 그 다음에 실적의 회복과 수익성 제고를 이뤄내는 기업들이 가장 메리트 있는 기업으로 꼽아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겠죠.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3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현재 HBM3를 양산하고 있는 기업은 SK 하이닉스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양산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HBM 전공정 공정 전환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기사화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SK 하이닉스가 새로운 모델, 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신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죠. 이 공정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볼 수 있고요. 앞에서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HBM3E가 탑재된 모델이 내년 2분기에 출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이제 시장에 공급하는 업체, 진입하는 업체가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3일 전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3E를 개발을 하고 테스트 제품,
성능 검증을 위한 제품,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이 HBM3E 모델에서도 사실 SK하이닉스가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도에 이제 마이크론도 HBM3E부터 출시를 하는 것으로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내년도에는 HBM3E를 양산해서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누가 먼저 시장에 진입하고 누가 먼저 이 시장에서 MS를 점유하는지가 주요 저희가 좀 관전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DR5랑 HBM 이런 신고부가 가치 영역에서 속도나 기술력 이런 부분이 SK하이닉스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현 시점에서는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고요. AI 시장 확대에 따라서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회복세의 가시화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또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체 업종 기준에서 설명을 하면 HBM3 시장 진입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는, 그리고 후공정과의 연계가 가능하고 파운드리와의 연계까지 가능한 삼성전자의 수혜 여부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 증권사의 시각에서도 좀 짚어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AI 수요 강세 트렌드에 더해서 매크로 회복 국면 진입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 상단이 과거 업사이클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좀 저희가 업종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매크로가 회복하고 실적이 퍼포먼스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었다면, 그런 트렌드였다면, 여기에 현 시점에서는 AI 수요 강세 트렌드까지 더해져서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 업사이클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각들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도 이러한 시각으로서 반도체 업종을 바라볼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